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중호입니다. 제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 백신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8일 월요일 오전 9시 반쯤 맞았고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은 3월 10일 오전 7시경이니까 이틀 가까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지난 48시간 동안 저에게 일어난 변화와 아재 백신 접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감기를 걸린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고 특별한 부작용을 겪은 일도 없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인 기저질환으로는 고혈압의 가족력이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저용량의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 아산병원 직원 백신 접종 과정은 접수 후 예진, 백신 접종, 그리고 15분에서 20분 정도 대기하면서 이상 반응 관찰로 진행됩니다. 제가 양해를 구하고 예진 과정과 백신 접종 과정의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시죠? 안중호입니다. 어제 그 안내문 한번 읽어보셨죠? 네, 그래서 해당사항이 있거나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항상 안 좋습니다. 네, 안 좋고 그래서 진단은 동의서 받을 건데요. 네, 이쪽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혹시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질환이 있나요? 저쪽 화면. 여기서 이런 분 처음이네요. 고혈압 있습니다. 네, 제가 대신 표시하겠습니다. 네. 다른 거 없으시고 약물 약은 먹고 있고요. 네, 그럼 고혈압약 뭐 드시는 거 있어요? 고혈압약제만 드시는 거죠? 네, 비타민 먹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금기사항은 아니니까요. 네. 주사 잘 맞으시고요. 네, 여기 환자분 저기 성함 적으시고 사인하는 칸 있습니다. 네. 쌤 성함이랑 생년월일 네, 어떻게 안중호고요. 네, 되세요? 네. 주사 부위 문지르지 마시고 제가 스티커 부착해드릴 건데 거기만 그냥 꾹 눌러주시고요. 선생님 알러트 없으셔서 15분 모니터 하고 가시면 되고 사원증에는 1차 접종했다고 스티커 부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코비드 받았다는 백신 접종 후 특별한 문제 없이 연구실에 돌아와 혹시 몰라서 오전에 예정된 회의를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 좀 쉰 다음 오후 외래 진료에 들어갔습니다. 진료 중간중간 체온 측정을 하였는데 세 번 모두 36.8도 정도였네요. 집에 와서 열 날까봐 밥도 많이 먹었는데 괜히 그런 것 같습니다. 제 동료들 중에서 접종 첫날 낮에는 괜찮다가 밤에 열이 났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긴장했는데 한 번도 안 깨고 잘 잤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는 접종 후 이틀 동안 저에게는 인플루엔자 백신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접종받은 오른 어깨에 누르면 가벼운 느낌이 있고 오른쪽 목의 임파선이 살짝 느낌이 왔습니다. 열이 안 나서 미리 받은 타이레놀은 그냥 서랍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저보다 일찍 며칠 접종받은 직원들은 다양한 불편 증상으로 고생한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타이레놀만으로는 열이 가라앉지 않아서 다른 종류의 진통소염제를 복용한 경우도 들었습니다. 특히 젊은 간호사 의사들을 중심으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마냥 나이가 들면 덜 아픈 것만도 아닌 듯합니다. 제 동료 교수들 중 50% 정도는 첫날은 그럭저럭 넘어갔는데 둘째 날부터 본격적으로 오한, 오심, 그리고 고열과 근육 관절통으로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기 전에 미리 타이레놀 등을 복용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누구는 백신 접종 후에 고생하고 누구는 덜 고생했을까요? 백신 접종 후에 나타난 증상은 우리 몸에 들어온 코로나 바이러스 항원 mRNA에 대해서 우리 몸이 면역 반응을 하면서 항체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면역 반응이 격렬하면 격렬할수록 힘든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죠. 첫 번째 가설입니다. 아지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 정보를 침팬지의 아데노바이러스 DNA를 이용한 벡터에 실어서 우리 몸에 전달합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이 경우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미처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지하기도 전에 아데노바이러스를 공격해서 백신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을 말씀드렸었죠. 같은 이유로 예전에 어떤 이유에서든 이 아데노바이러스에 노출되어서 중화항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막상 아즈백신을 맞아도 별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아데노바이러스를 접할 기회가 더 많은 나이 든 사람이 면역 부작용이 적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면역 부작용이 큰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 생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논문이 나오면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가설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에서 근육통, 고열 등으로 고생하는 이유가 면역 능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대가 코비드19에 걸리면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해서 전신 염증 반응에 의해 순간적으로 다수의 백혈구가 활성화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방출할 때 발생하는 전신 증상 때문에 심하게 고생할 수 있게 되죠. 그런 점에서 저처럼 적당한 면역 체계를 갖고 특별한 질환이 없이 건강한 중년은 오히려 안전하게 아지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받는 축복이라고 할까요? 세 번째 가설입니다. 미국 의학저널인 자마지의 3월 1일자로 실린 간단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메릴랜드 대학의 모하메드 박사팀은 메릴랜드 메디컬 센터 근무자 59명을 대상으로 코비드19 항체 검사를 시행했을 때 항체가 없는 사람 17명, 항체가 있는데 증상은 없었던 16명, 그리고 이전에 코로나 감염력이 있고 항체도 발견된 2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에게 파이자, 모더나 백신을 1차 접종한 결과 코로나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코비드19 항체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1주 만에 항체가 급속도로 증가해서 정점에 다다랐습니다. 반면에 항체가 없는 사람들은 2주째가 되어서야 어느 정도 항체가 만들어졌지만 기존에 항체가 있던 사람들에 비해서 그 정도가 매우 적었죠. 거의 30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도 알게 모르게 어떤 경로로든 코로나 바이러스에 접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1차 접종만으로도 높은 항체를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접종 당시 전신 면역 증상이 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한된 숫자의 사람들로 분석한 결과고 더군다나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 파이자, 모더나 접종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는 딱 맞지 않습니다. 네 번째 가설은 개인적인 상황입니다.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입니다. 이비인후과는 귀, 코, 목 진료를 하죠. 그래서 저도 알게 모르게 환자들의 코와 입을 진료하면서 다양한 바이러스를 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제백신의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한 중화항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고 적당한 면역력을 갖춘 건강한 중년층은 생각보다 큰 고생 없이 접종받을 만한 백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힘들고 고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열제 등은 꼭 준비하고 인근 응급실의 위치를 미리 알아두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후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은 나는 젊어서 면역체계가 튼튼하고 곱게 자라서 이전에 아데노바이러스에 노출된 적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으로 하루빨리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백신을 접종받을 때 심한 고열, 두통과 오심, 근육통 등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건강관리를 하면서 체력을 튼튼히 하고 충분한 해열제 등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슬기로운 백신 접종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